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군의 군대들은 속속 이란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이 이미 이동을 하고 있어서 원래는 지난 주말쯤에 도착을 할 것 같다라고 하다가 새로운 보도로는 27일, 오는 금요일쯤에 중동에 도착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27일이 공교롭게도요. 5일간 유예한 공습이 또 마감되는 시간과 좀 맞춰서 도착한다 이런 분석들이 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김대영 위원님, 예. 트리폴리함은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까?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걸까요, 날짜를?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하기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어제 그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예. 그 공습을 받았잖아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 그 정도까지 와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위성 사진으로 이 항해하는 걸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위성이 촬영해서 이제 공개된 영상들이 몇 개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인도양 지나서 거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일쯤이면 사실상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작전권으로 두는 지점에 이제 도착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진 않았다. 이제 조만간 곧 도착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5일간의 이 기간 동안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돼서 전쟁이 종결된다라면 투입될 가능성이 적지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이제 전장에 도착한다라는 게 좀 큰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중동을 다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5일간의 협상 이후에 잘 안 됐을 경우에 즉각 투입할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엄현식 실장님? 네, 일반적으로 지상전을 전개하기는 되게 어려운 여건인데 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5일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또 군사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나오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지상군 병력, 해병이나 또는 공수사단 병력을 투입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란을 더 압박해서 이란이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이 병력들이 도착할 수 있는 그 시한이 대략 이제 27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이 해병대 이 병력들이 과연 선박과 함께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대들이 향후 어떤 작전을 전개할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리폴리함도 가고 있고 조지 부시함, 에이브라임 링컨함, 또 미국 해병대 2천여 명도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가장 좀 주목을 받는 게 미 공수부대 824단 3천여 명 정도가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어제도 이 부대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 최정예 공수부대라고 알려져 있고요. 신속대응군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 김대영 위원님 대체 어떤 부대인 건가요? 그러니까 미군에 보면은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빨리 투입할 수 있는 부대가 몇 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중 대표적인 게 하나가 지금 가고 있는 미 해병대가 있고 미 육군에는 이 82 공수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82 공수사단은 18 공수군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대인데 여기 보면 101 공정사단, 82 공수사단, 그다음에 제3보병사단. 거기는 제3보병사단은 전차 장갑차로 이루어진 부대고 82 공수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저렇게 수송기를 타고 적진 깊숙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적의 활주로, 공군기지 점령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82 공수사단이 투입된다 그러면 이란 주변에 있는 그게 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란 본토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공군 기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신에 따르면 한 3천 명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이동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사실 인터넷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미군의 대표적인 대형 수송기라 할 수 있는 C-17 수송기가 최근에 보면 대서양을 건너서 계속 중동 지역으로 전개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3천 명이 중동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대기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보셨다시피 낙하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표적 지점으로 낙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만약에 설치돼 있더라도
낙하산을 펴고 하르그 섬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엄효식 실장님, 만약에 이 82 공수사단이 투입되게 된다면 하르그 섬을 장악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투입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냥 생각해 보면 비행기가 하르그 섬 위로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르그 섬 위에 저런 수송기가 날아가게 되면 이란군의 그 지대공 미사일에 그냥 가장 그 편한 표적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공수부대 군인들이 아까운 인명 희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르그 섬 자체가 그 크기로 따지면 뭐 여의도의 한 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여의도의 7배 정도 되는 그 땅에 저런 82 공수사단 병력 3,000명이 됐건 또는 그 해병 기동원정대에 2,000명이 됐건 들어가게 되면 그 굉장히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미군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아무 곳이나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을 공격하면 미군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르그 섬을 장악하는 것은 최후의 순간에서는 선택할 수 있겠으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저렇게 무모한 그런 그 뭐 공수나 상륙은 잘 고려가 후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미군도 작전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일단 그 주변으로 병력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 시내를 계속해서 공격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시각에도 이스라엘은 공습을 강행한 그런 상황인데요. 글을 올리고 나서 한 50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에서는 테헤란을 공격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 김대영 위원님. 예.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이란의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목적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엇나간다고 봐야 될까요? 두 사람이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몇몇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단 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좀 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일종의 이제 레드라인을 좀 긋고 지금 이스라엘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발전소라든가 이런 시설은 아직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공군이 타격은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 관련된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경파들은 계속 제거 작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표적들은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이게 뭐 향후 협상 과정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예. 그와 다르게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용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벌인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과 미국의 협상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핵심 이익은 수호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과 또 레바논에서 펼치고 있는 지산 작전은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이란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핵심 이익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스라엘은요, 미국하고 달리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체에 생존이 걸려 있는 그러한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 자체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왜냐하면 그때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시점을 공격해가지고 폭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 일어나가지고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했던 게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란의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과도 약간 결이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어제 정확히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종료를 단 12시간 앞두고 돌연 5일간 공격을 보류, 유예할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협상이냐 확전이냐. 글쎄요. 전 세계인이 다 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에 대한 답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대형 화면 앞에 저희 김범석 부장이 나와 있고요. 제 옆에는 제 오른쪽에는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수석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범석 부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란과 한 15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합의가 된 건 맞는 겁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텐데요. 예. 현지 시각 어제, 자, 이 영상입니다. 플로리다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장면, 여기서 이제 그 대사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니까 예. 이란과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각 22일 논의를 진행했는데 주요 합의점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 논의를 얘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어느 시점에는 직접 만날 것이라면서 잘 풀리면 갈등이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요. 공습 등으로 이란 내부가 매우 혼란스러워서 소통 체계가 박살이 났다면서 PR 담당자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예.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CNN은 다만 이번 발표가 대이란 전체 공격 중단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라고 말한 것, 즉 에너지 시설의 공습만 유예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더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20일 안에 전쟁 끝난다. 그러니까 아예 종전 날짜를 4월 9일로 못 박았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에서 이 네. 소식통이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자, 미국과 이란이 이 전쟁 종료 시점을 4월 9일로 잡고 있다며 양측 간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 이제 왜 4월 9일인지 자세히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동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우선 협상 이후 결론까지 물리적 시간을 2주 정도로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로이터 통신을 보니까요.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막아야 하는데 그 가능한 시간을 2주로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왜 파키스탄이냐? 지역적으로도 이란과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고요. 지도가 나오네요, 오른쪽에.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동시에 시아파 무슬림도 많아서 미국과 이란의 교집합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저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의미가.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신범철 박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5개 합의했다. 예. 전쟁 20일 안에 끝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변덕이 많아서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중간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이란 전쟁에서 성과가 크더라도 예. 미국 경제, 특히 유가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에 불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예. 대통령이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것이고 4월 9일이 왜 나왔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음 말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4월 9일 20일이요? 왜냐하면 6주에 끝낸다는 것이 4월 9일이 딱 6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전쟁을 마쳐서 아하. 자신이 처음부터 이야기한 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6주는 이미 정해놓고 승리는 사실상 굳혔고 그 시간에 맞춰가는 단계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란이 거기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적고 저는 저 보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왔거든요. 예. 이스라엘은 4월 9일 날 이것이 끝나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실은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언론에 리크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스라엘 측의 의도에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 생각하고요. 게 이제 4월 9일로 흘러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뭔가 이스라엘의 전략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간표를 정해놓으면 누가 불리합니까? 그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측이 불리한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에 촉박할 쫓기니까. 쫓기니까요. 그것은 또 이란에게 있어서는 협상에 유리한 모멘텀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전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기 내에 맞춰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끌고 싶은데 군사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진짜 합의 진짜인지 아닌지 말과 전황으로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저 신범철 박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생사적인 대화를 했다, 이라는 평화를 원한다, 핵무기 보유하지 않겠다, 5일간의 시간을 주겠다. 이게 말로 보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 말에 신뢰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그래픽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실제로 전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뚝뚝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재래식 무기로 미국에 맞서 싸울 역량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에 동의하세요? 예,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마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같이 미국의 군사작전의 효용성도 줄어들고 있어요. 예. 초기에는 이란의 통신망이라든가 지휘 통제를 마비시키면서 전가를 올렸는데 이란이 나름대로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중동의 주변 국가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비록 그 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쯤에서 멈춰야지 자기가 이 전쟁을 승리했다고 하기가 용이한 겁니다. 예. 이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야기한 6주를 지나는 순간부터 예. 미국에서는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말을 못 지키냐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란이 보이는 행태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중동 국가들을 공격함으로 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예.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지금 휴전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짧게만 이어서 하나 더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기름값도 트럼프 대통령 신경이 곤두셀 수밖에 없고 어제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를 발표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뉴욕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에 좋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5일 동안 공습 지나면 또 당시에 이제 주말이 되면 또 뉴욕 증시가 문을 닫기 때문에 기름값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영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건 진심으로 봐야 된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독일의 군사 사상가 클라우제비치가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아하.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요. 예. 이란에서의 군사작전과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항상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의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를 좀 제가 고개를 돌려볼까요? 김범석 부장. 네. 그런데 지금 이란 쪽을 살펴보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꽤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란은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쏟아냈는데요. 우선 이란 국영 방송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협상 발언이 나오자마자 예. 지금 보시는 대로 가짜 뉴스라면서 미사일 발사 영상을 다양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도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집속탄을 발사했는데요. 예. 이스라엘 국회를 향해서 발사해서 의원들이 회의 도중에 방공호로 대피하는 일도 지금 보시는 대로 벌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공개한 영상이고요. 이런 저강도 군사 공습 외에도요. 아까 서두에서 보신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행어를 써서 조롱하는가 하면 예. 탄도미사일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붙이고 이 항전 의지를 보이는 다양한 정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란 외교 소식통에게 물어보니까요. 이란은 일단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공수위 확실히 억제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번 전쟁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해 6월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습까지 합쳐서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과 협상을 하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중동의 포탄, 미사일 발사는 끝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이란의 누구와 협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아니다. 미국 쪽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But we've had very strong talks. Mr. Witkoff and Mr. Kushner had them. They went, I would say, perfectly. Mr. President. With Iran. A top person, but we're dealing with the man who I believe is the most respected and the leader. Is that the Supreme Leader? No, not the Supreme Leader. We don't. Not much talk. Well, nobody heard of the second Supreme Leader, the son.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20곡에처럼 답변하는데 일단 김범석 부장과 팩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사실 이란 지도부가 줄줄이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정확한 카운터 파트너, 협상 주체는 누굽니까? 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공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이자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제러드 쿠슈너 이렇게 일단 2명을 협상 대표팀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외신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까지도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3명 정도가 대표팀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란은 협상 가능한 대표 인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가 폭격에 사망하면서 이게 누가 나설지가 굉장히 의문인데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측에서 오늘 이제 그 외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 거론된 인물 바로 이란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갈리바프는 SNS를 통해서 미국과 그 어떤 협상도 진행된 바 없다면서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동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모델로 이란과 협상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즉 그 올해 1월이죠. 마두로 대통령 축출 과정에서 보듯이 기존 지도자를 제거하고요. 미국이 원하는 사람을 앉혀서 협상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갈리바프 저 사람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혁명수비대 출신이고요. 체제 내부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실세다. 이란 내에서도 뭐 영향력 있는 정치인, 신뢰받는 인물이다. 제가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냐면 신범철 박사님. 아까 신 박사께서 4월 9일도 이스라엘에 뭔가 정보를 일부러 흘려서 20일 안에 전쟁을 끝나겠다는 것도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 사람이 지금 저 칼리바프 저 사람이 협상의 주체가 맞는 겁니까 정확히?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가지 측면이 있어요. 갈리바프는 지금 부인하잖아요. 현 단계에서는 본인이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혁명수비대와 공감되지 않았다면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란에서 배신자로 찍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까지는 아마 부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갈리바프가 맞다면은 저는 오히려 미국이 협상 카운터파트로는 잘 골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내에 정치적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모즈다파 하메네이는 건강 상태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모즈다파는요? 아직도 안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갈리바프라는 강경파가 있고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라는 협상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설득하기엔 누가 좋을까요? 갈리바프가 좋은 거예요. 혁명수비대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혁명수비대 장성 출신이고 강경파기 때문에 갈리바프와 협상이 된다면 그것의 이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을 수가 있을 거예요.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사실은 협상파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와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갈리바프가 협상 파트너라면 그러면은 또 뭐냐 미국에서 사실은 쿠슈너라든가 위트코프가 아니라 제이디 벤스 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은 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통령과 뭐 국회의장 정도는 맞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만약에 갈리바프가 대표로 나와서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 협상은 성공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신범철 박사와 김범석 부장의 지금 팩트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는 5일 안에 협상은 분위기는 무르익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말하고 있지만 자칫 협상이 어그러질 경우 또다시 이란을 폭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We have major points of agreement. I would say almost all points of agreement. We're doing a 5-day period. We'll see how that goes. And if it goes well, we're going to end up with settling this. Otherwise, we'll just keep bombing our little hearts out. 신나게 폭격을 이어갈 거다. 김범석 부장. 네. 지금 협상은 협상이고 아예 미국이 한 특수부대, 추가 부대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게 5일간 시간을 벌면서 그 지상군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트럼프 대통령이 벌어준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뉴욕타임스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육군 82 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 등 지상군 3,000명을 중동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이 82 부대인데요. 이 부대를 알아보니까요. 낙하산 기반의 신속 대응 부대로 18시간 내에 세계 어디든 신속 투입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을 신속하게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미 지금 미국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고 여기에 탑승한 해병대원만 합쳐서 5,000명 가까이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8,000명 가까운 병력이 이란을 향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뒤로는 이렇게 엄청난 병력을 이란에 집결시키고 있으니까 예. 종전 협상이 이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그러게요.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그러니까 이제 제기됩니다. 5일 뒤 작전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신범철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 변덕쟁이지만 이번엔 진심이고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중간에 지상군 투입까지 양동작전을 쓰고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합의안 이란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란도 바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전쟁에서 얻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은 시작되지만 이 협상의 종료 시점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란의 핵능력 제거, 그중에 핵심은 450kg에 달한다고 전해지는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반출할 것이냐. 만약에 그것을 해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될 것이고 예. 이란은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가급적 시간을 끌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관건은 핵시설을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란 본토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렇죠. 거죠. 핵심은 450kg에 달하는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예. 이게 바로 웨폰 그레이드, 무기급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먼저 빼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협상이냐 확전이냐 저희 김범석 부장과 신범철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 팩트와 의견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